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미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사실은 여기서 장학금을 받고 9월에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인데 그 전에 1년 동안 한국어 학당에서 다녀야 돼서 한국어 학당 생활은 처음에는 좋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특히 고급 수준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을 많이 배우고 초급, 중급보다 고급에서 더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실력이 아마 높아질 것 같아요. 체험 문제요.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하고 이제는 이 학기는 경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들어보셨나요? 나무위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나무위키. 한국인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글처럼. 나무위키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지 페이지를 보고 네.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1945년 8월 17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선언. 네덜란드 말고 일본이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우리 그 독립기념일. 한국은 15일이죠. 수마트라 섬, 자바섬, 술라웨시 섬, 보르네오 섬 및 뉴기니 섬 일부 동종 17,508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섬나라다. 지도에서 보면은 나라가 너무 길고 한국보다 더 크고 알지 못하는 섬들도 많아요. 약간 이름 없는 섬들도 많아요. 네, 87%가 무슬림 이슬람 종교입니다. 저도 이슬람 종교이고요. 대부분은 이슬람이고 힌두, 부다 이런 것도 많아요. 각각 섬에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따는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발리면은 힌두나 부다 더 많아요. 근데 자카르타이면은 이슬람이죠. 차이는 좋긴 한데 가끔은 큰 도시 아니고 약간 작은 도시에서 아마 교회 지을 때 이런 거는 약간 제한이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랑 가까우면 안 되고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 의무적으로 종교를 하나씩 가져야 하면 맞습니다. 종교 없으면은 그 신분증에서 그거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신분증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은 부모님의 종교 따라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뭐 성인이 되면 뭐 생각이 바꾸면은 그때 종교가 바꿔. 지역 언어는 통계에 따라 다르나 최대 700여 개에 달한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그 약간 전통어가 있어요. 근데 사투리 아니고 전통어. 완전 인도네시아어보다 다른 언어. 저도 못해요.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뭐예요? 인도네시아어죠. 지역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어, 순다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그 지역 언어가 배웠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을 그냥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이라서 인도네시아어를 하죠. 근데 뭐 너인을 만나면 그때 인도네시아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서 지역 언어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처럼 대학생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지 인도네시아어를 하죠. 인도네시아는 항상 여름이야. 그래서 겨울은 없고 가을도 없고 봄도 없고 이런 거 약간 사계절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눈 진짜 많이 느껴지고 싶어요. 겨울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온도는 15도부터 30도까지. 그래서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장난으로서 태양가 2개 있다고 그런 장난이 있다고요. 제 생각은 별로 덥지 않아요. 아마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인구가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자카르타예요. 자카르타죠. 수도니까요. 근데 최근에 그 전직 대통령이 하는 규칙이 자카르타에서 수도가 바꿨어요. 칼리만탄이라는 다른 섬인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수도가 자카르타라고 생각해서 칼리만탄에서 아직 지우고 있는 수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정부 정치 이런 거는 다 칼리만탄으로 이동할 거고 자카르타에서는 그냥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잘 될 수 있는 도시 베카시. 근데 베카시는 자카르타와 너무 가깝고요. 자카르타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구했을 때 자카르타 대신 베카시에 지금 또 선호하는 편이에요. 발리는 일단 관광 도시라서
구경할 곳이 많아요. 특히 바다 이런 거 더 많고 거기서 불교가 더 많아요. 자카르타 부카시 이런 도시면은 이슬람교가 더 많아요. 우리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못 먹거든요. 술도 잘 팔리지 않는 편이에요. 돼지고기, 음식, 술 이런 거는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이에요. 말레이시아인과 인도네시아인을 자국어를 사용해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어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말라유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어 얘기하면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쓰는 언어. 근데 말라유어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지역 언어 같아요. 인도네시아 지역 중에 이 말레이시아어 사용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전북대 어학당에서 공부하면서 말레이시아어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그리고 저도 가끔 그 친구들과 함께 토픽 수업을 같이 공부하거든요. 왜냐면 말이 통하니까. 대중문화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편이고 홍콩이나 대만 등 중화권이 영향도 적지 않게 받으며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온라인 게임과 드라마, K-pop 등이 제법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아이들, 가수들만 봐도 한국 아이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K-pop을 통해 한국어 배우게 됐거든요. 그때는 초등학생인가? 그때 슈퍼주니어가 진짜 난리 났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소녀시대. 중학교 때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조금씩 한국어를 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K-pop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진짜 기술이나 이런 교육질을 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 더 높아서 유학할 사람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유학하면 대부분 서울에 생각하죠. 근데 전주는 서울보다 더 조용하고 전통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북대도 외국인들이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 다른 대학교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 생활하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기숙사는 외국인 학생들 위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센터, 약간 인터내셔널 센터 외국인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외국인들이 차별당했다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북대에서 입학하면은 그런 걱정 필요 없고. Oke, jadi buat teman-teman yang mau datang ke Korea, ditunggu di sini. Selain ke Seoul, jangan lupa main-main ke Jeonju juga, karena di sini juga nggak kalah seru sama Seoul.